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성공의 정의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이 문장을 익숙할 때까지 듣고 또 뼈에 새겼습니다. 이 12가지 문장들이 익숙해질 때 원하던 모든 게 이루어질 거예요. 모두의 인생 속 각자 다른 성공의 정의, 하지만 그런 천차만별의 성공을 이루게 만드는 12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들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와 레이 달리오까지 전 세계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마음속에 새겼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풍요로움과 여유를 선물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스토아 철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스토아 철학의 멘토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라이언 홀리데이가 찾고 나눈 이 12가지 문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들을 여러 번 들으며 꼭 가슴에 새기세요.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계획 없는 삶은 혼란스럽다. 만약 우리가 규칙이 없고 지키려는 실천이 없고 자신에게 부여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반면 명확한 규칙과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결정, 삶, 하루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기에 첫 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아침을 주도하는 것이다. 마르쿠스의 명상록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규칙을 지키는데 그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로마의 황제인 그도 추운 새벽 아침 일어나기 싫어 고민했다. 그리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대는 것이 진정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나에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며 실현하고 싶은 잠재력이 숨어있다. 그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항상 일찍 일어나 아침을 맞이한다. 즉 우리도 매일 아침 눈 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온 또 다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 모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말처럼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하며 핸드폰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항상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 우리가 아침을 이긴다면 이미 하루의 상당 부분을 이긴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이긴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만다.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이미 일어난 일,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등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소홀히 하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의 의견, 감정, 행동,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통제의 이분법을 마스터하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몫에 집중하고 내 몫이 아닌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판단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걱정과 불안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현재에 집중하고 상상 속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불안, 걱정, 두려움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세네카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상상하는 자는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인 창의력을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저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의 가장 나쁜 사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대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재앙화한다. 그리고 그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실적이다.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에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적극적이지만 비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문하지 않는다. 네 번째 중요한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매일 한 가지를 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그의 친구 루실리우스에게 이렇게 쓴다. 매일 한 가지를 습득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자신을 가난, 죽음 또는 다른 어떤 불행에 대비시킬 무언가를 매일 습득해보자. 이것이 세네카와 그의 친구 루실리우스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했던 일이다. 그들은 서로 약속한 대로 가난, 죽음, 불행에서 벗어날 무언가를 매일 하나씩 해나갔다. 즉, 지혜로 가는 길은 엄청난 깨달음이나 큰 돌파구가 아니다. 또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철학을 우리가 매일 하는 일로 보고 매일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이해를 얻고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나의 규칙은 매일 한 가지 스토아적 통찰을 찾는 것이다. 이 법칙과 관련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다섯 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이 있다.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하라.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덕의 철학이었으며 옳은 일을 하는 철학이었다. 그러니 매일 한 가지 친절한 일을 하고 매일 한 가지 관대한 일을 하고 매일 한 가지 올바른 일을 하라. 이 일들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다. 덕의 정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스토아 철학자는 하루를 보내며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세네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친절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할 기회, 좋은 일을 할 기회, 친절한 일을 할 기회이다. 여섯 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마르쿠스가 자신에게 묻던 질문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말, 생각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 말, 생각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필수적인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혜택을 얻는다. 이 법칙은 오직 필수적인 일만 하라로 표현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하는 것인가?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는가? 이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는가?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거하라. 아니요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단어이다. 누군가의 요구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아니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기 위해 예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다른 의무들에게 무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더 많은 시간을 원하고 더 많은 평온을 원한다면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필수적인 것들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로마의 황제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의 시간에는 무수한 요청과 부과가 있었다. 만약 그가 절제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일들을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7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죽은 자와 대화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젊은 제노는 델포이의 신탁을 방문했을 때 신탁은 그에게 죽은 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다가 많은 해가 지나고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서점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구절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제노는 마침내 그 예언을 이해하게 되었다. 독서는 죽은 자와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철학이었으며 서양 고전을 위대한 대화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 소셜미디어, 신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탐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매일 조금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크린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지며 독서에 집중하라. 당신은 소크라테스, 제논, 세네카, 링컨,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방에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책은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모든 과거의 시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우리 앞에 온 사람들의 지혜를 끌어내는 방법이며 동시에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이다. 8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덕목 중 하나가 절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의 엄격은 자기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라고 말한 이유이다. 그는 내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이점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을 당신만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 없고 그들의 낮은 기준이나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그의 말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리게 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도 없다. 여전히 우린 경계를 설정해야 하고 자신의 기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관대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꽤 관대하다.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제 우리는 그 같은 호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9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 라고 말한다. 또한 그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하면 그 쾌락은 금방 사라지지만 수치는 남는다. 반면 덕을 추구하는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하거나 자기 절제를 발휘할 때 그 일들은 금방 끝나지만 자부심은 남는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선택들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옳은 선택, 즉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의 기초가 된 유명한 선택 중 하나인 헤라클레스의 선택은 덕과 악 사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만약 헤라클레스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날의 헤라클레스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아침을 깨우는 알람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에 들지 고민하고 또 결정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상황 속 친절한 일을 할 것인지 그 일을 무시할 것인지 선택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습관을 만들어라.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달리기를 할 것인지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인지 선택할 때 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인지 엄격하고 가혹하며 불공정할 것인지 선택할 때 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아름다워진다. 10번째 훌륭한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이다. 제노는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발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혀로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등의 훌륭한 인용구를 많이 남겼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말을 아끼는 절제와 지혜는 매우 강력하다. 고대 스파르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느냐, 바보냐라고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보였다면 지금까지 조용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항상 공부하고 읽고 지식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말보다는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지 않은 말을 후회하는 것보다 한 말을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제쳐두고 얼마나 자신이 똑똑한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항상 말하고 생산하고 떠들어대면 모든 교훈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는 겸손을 기르고 개방성과 인식을 기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11번째 스토아 철학의 법칙은 모든 것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명한 구절에서 그는 행동의 장애물이 행동을 진전시킨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들도 하나의 길이 된다 라고 말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항상 조정하고 적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상황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성공할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덕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추한 상황에서도 그렇다. 사실 추한 상황의 장점은 아름다운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당신이 용서를 선택할 기회이다. 차별을 받았거나 억압을 당했을 때
당신은 인내하고 나아갈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만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아름다운 선택, 덕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불에 던져진 것이 불의 연료가 되는 것처럼 삶의 장애물과 어려움도 연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는 단순히 체념하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능동적이다. 그들에게 던져진 모든 것이 그들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현재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로운 것으로 변환하고 적응할 수 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스토아 철학의 법칙과 실천은 앞서 말한 모멘토 모리라는 개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의 끝에서 우린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지나간 시간은 당신에게 죽은 것이며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재만이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쿠스는 누구나 지금 바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이 당신이 하는 일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게 하라.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은 내일 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늘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그런 아침을 맞은 우리는 기쁠 것이고 오히려 매일 그 차가운 아침 새벽을 맞이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다시 시작된 하루는 두 번째 기회이고 삶의 보너스 같은 시간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항상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철학이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법칙들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여정, 그 끝에 원하던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문장들을 반드시 새겨라.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